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안판단입니다. 2월 13일 새로운 확장팩 왕실과 유산이 발매됨에 따라 오랜만에 심즈보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확장팩으로 다들 왕실을 꾸미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벨라돈나를 플레이하면서 저택을 몇 개나 짓는 바람에 이제 저택은 좀 질리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건축은 몰락한 왕조의 아지트가 된 성입니다. 한때 이 성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요. 과거 이 성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골든 루미너스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황금 조각성 수집과 연이은 투자 실패로 왕조는 파산하고 말았죠. 가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차기 왕이 계승자였던 카일은 본인들의 몰락 그 뒤에 배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에 남아 몰래 그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보면 완전히 버려진 폐허처럼 보이도록 성 전체를 덩쿨과 이끼로 위장하고 자신만의 아늑한 아지트를 꾸렸죠.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성 안에는 여전히 과거 생활 흔적과 가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왕실 100으로 궁전만 짓기 지겨우셨다면 이런 몰락한 왕조의 아지트는 어떠세요?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된 아이템들을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건축은 왕실과 유산 그랜드 번들을 메인으로 사용했고 몰락한 폐허 느낌을 내기 위해 삶과 죽음, 뱀파이어, 그리고 다세대 팩의 벽올룩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세한 팩 리스트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많이 쓴 순서대로 나열하면 화면과 같은데요. 최대한 왕실과 유산 그랜드 번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코티지 라이프는 텃밭 하나뿐이라 없어도 되지만 다세대 팩에 있는 벽얼룩은 이 낡은 느낌을 내는 핵심이라 대체가 조금 힘들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혹시 오늘 건축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 세일 기간에 팩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제 크리에이터 코드 안판단을 입력해보세요.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코드를 사용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카일 왕자가 숨어 지내는 몰락한 성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세일 기간과 안판단 코드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김에 팩을 추가로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확장팩 하나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건축으로 바로 넘어가실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낡고 빈티지한 아이템이 많아서 폐허나 고성 느낌을 낼 때 독보적입니다. 삶과 죽음 확장팩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축 키트로는 중세의 성 키트를 추천드립니다. 심들은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심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여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데요. 궁극적인 보상은 심이 사망한 후 특별한 불타는 영혼 특성을 가진 심으로 환생하는 능력입니다. 영혼의 여정을 완료하고 환생한 심들은 전생의 어린 시절 발달 기술, 특성, 유아기 이정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생에 알았던 심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을 수도 있죠. 환생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는 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청년 이상의 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버킷리스트를 완료하면 환생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강력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죽음의 사자와 장의사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죽음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삶과 죽음 확장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EA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2월 17일까지인 설날 세일 품목에 삶과 죽음 확장팩이 50%나 세일을 하고 있네요. 제 크리에이터 코드 안판단을 입력하시면 할인되지 않는 키트도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할인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몰락한 왕조의 아지트인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의 부지는 온다리온의 웅장한 정원 64의 64입니다. 먼저 64의 64 대형 부지를 고른 이유는 세상과 단절된 폐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형을 이용해 강을 만들고 강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손질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자라버린 나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큰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보시다시피 그리 크진 않아요. 제가 벨라돈나 플레이를 해보니 큰 부지는 세금만 많이 내고 동선만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건축에 비해 작은 규모로 만들어 봤어요. 토대를 일부러 높여서 이끼 낀 건물을 더 강조했습니다. 창문은 왕실과 유산 확장팩만으로는 올드한 느낌을 살리기가 어려워서 삶과 죽음 확장팩을 선택했어요. 오늘 건축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확장팩을 몇 개까지 쓸 것인가 였어요. 저는 왕실과 유산 그랜드 번들 구성으로만 건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냥 멋진 성이었다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몰락한 왕조의 성이다 보니 건물 곳곳에 이끼나 얼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팩에는 깨진 창문도 있어서 오래 버려져 있는 성이라는 느낌을 살리기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왕실과 유산 확장팩 외에 추가된 확장팩은 산과 죽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했던 확장팩은 목장팩과 뱀파이어 팩이었는데요. 이 두 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앙상한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앙상한 나무 디버그를 가진 팩들이 많은데 다른 부분에도 많이 쓰일 것 같은 목장팩과 뱀파이어 팩을 선택했어요. 목장팩과 뱀파이어 팩 모두 왕실과 유산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팩이기도 하고요. 목장팩은 말을 키우고 길들이고 탈수가 있어서 왕실과 유산 플레이 시에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에 전체적으로 깔린 디버그들은 목장팩을 주로 사용했어요. 이 외벽에 갈라짐을 표현한 게 바로 뱀파이어 팩입니다. 확실히 얼룩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갈라진 외벽을 표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담쟁이 넝쿨도 뱀파이어 팩입니다. 관리된 온실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몰락한 왕조의 특징을 살리고자 아주 지저분하게 배치를 했어요. 중간 점검을 하는데 마당이 좀 깔끔해 보이는 것 같네요. 군데군데 앙상하게 마른 나무들을 배치하고 강물도 더럽혀주고 발도 들이기 싫을 정도로 무성이 자란 잡초들을 배치해줬습니다. 잡초를 놓다 보니 잡초만 있으면 뭔가 어색해 보여서 주변에 약간의 바위도 놓아줬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 묘지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치했던 나무를 치우고 먼저 울타리를 배치했어요. 옆으로는 디버그 건물도 하나 놓아주고 물속에도 디버그템을 하나 배치해봤어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묘지를 만들었는데 대성한 왕조였으면 무덤도 엄청 많았을 텐데 우리의 설정은 그게 아니니 무덤도 2개 정도만 놓아보려고요. 울타리 근처로 뱀파이어 팩의 디버그템인 앙상한 덤불을 놓아주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뱀파이어 팩이 확실히 페어를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성의 뒤편입니다. 잠깐 잡담을 하자면 저는 목장팩과 코티지 라이프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코티지 라이프팩을 처음 구매했을 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심즈를 좋아하는 어른이었죠. 저는 코티지 라이프팩이 나오기 전까지 맨날 씨앗 주워다가 그냥 땅에 심어서 키웠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화분이 있긴 했지만 굳이 그걸 사진 않았어요. 그때 저도 건축을 신경 써서 할 때가 아니라서 집은 무조건 크게 짓고 실내 꾸미는 거는 허벌판에 혼자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소파 하나 띠롱 넣고 식탁 하나 띠롱 넣고 이런 식으로 꾸몄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티지 라이프팩을 사면서 건축의 맛을 들인 거예요. 팩에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진짜 코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아이템들이 있었고 이제 진짜 텃밭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플레이보다 건축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는 플레이를 위한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스템을 받고 시스템으로 한옥을 지어보고 그걸 주변 지인들에게 슬쩍 보여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 한 명이 자꾸 저보고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건축에 재능 있어 보인다고. 저는 그때 심즈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난 저 정도로는 절대 못해.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코티지 라이프팩에 있는 텃밭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산을 타고 계곡까지 갔다가 왔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요즘 영상에 자꾸 제 목소리가 나와서 원래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채널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 목소리를 넣게 된 것도 제 목소리를 듣고 좋다고 해주신 댓글 하나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팔랑귀라서요. 잡담하다 보니까 벌써 영상이 여기까지 왔네요. 드디어 실내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외관 꾸미기보다 실내를 꾸미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떤 곳에 뭘 배치해야 느낌이 살지 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특히 시간을 많이 쓰는 공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영상 녹화 시간만 2시간이고 총 건축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벨라돈나의 저택을 지을 때도 8시간 정도 건축을 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팩 제한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세련된 욕실 키트를 추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건물의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실내는 화려하고 웅장한 촌스러우면서도 약간 리모델링을 거친 듯한 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벽지와 바닥은 어두운 색감으로 통일을 해줬고 욕실은 세련된 욕실 키트를 추가한 김에 아주 왕창 써줬습니다. 저는 실내 건축을 할 때 계단 위치를 잡는 것과 화장실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단의 경우 방의 구조를 다 만들고 나서 하려고 하면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놓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화장실도 비슷하긴 한데 방을 다 꾸미고 나면 화장실을 놓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빼먹는 게 있는데요. 우체통과 쓰레기통입니다. 건축할 때마다 진짜 계속 까먹어요. 칙칙한 성이지만 화장실은 좀 컬러풀하게 꾸며봤습니다. 앞에 제가 말했던 부분 리모델링을 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왕실과 유선 그랜드 번들에 포함되어 있는 티타임 키트 속 문을 많이 활용해봤어요. 이 문이 여기저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예 벽 하나를 통째로 창문으로 꾸며뒀습니다. 지금은 너무 깔끔해서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는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 깔끔한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화장실 옆으로는 취미와 활동방을 만들어뒀어요.
운동하고 나면 너무 빨리 더러워지고 피곤해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심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최적의 동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이젤 2개를 배치해뒀어요. 임시로 밝혀둔 천장 조명을 지우고 샹들리에로 성 내부를 밝혀줍니다. 이게 너무 은은한 빛이라 많이 배치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꾸민 공간은 부엌인데요. 원형 방이 있는 부분이라 알차게 꾸미지는 못했어요. 여기를 주방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온실 때문인데요. 주방은 기본적인 가전만 배치하고 다이닝을 온실로 빼서 꾸며봤어요. 식탁과 아이템들은 티타임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1층의) 마지막 방이네요. 여기는 침실로 꾸몄어요. 침대는 일부러 왕실과 유산팩의 귀족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본 팩이 있는 가장 비싼 침대를 배치해뒀어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침대 양옆으로는 협탁을 배치하고 컬러풀한 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컬러는 욕실처럼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촌스러움의 극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색상입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은 연회장과 화장실 그리고 유아의 방이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어요. 제가 원래 데이끼를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라 늘 1인실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건축 스타일도 그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벨라돈나 플레이를 하면서 육아를 해보니까 그동안 제 건축을 다운받아 사용하셨을 구독자님들께 큰 잘못을 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유아방을 안 만들잖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꽤 많은 건축을 했는데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건축은 한 적이 없네요. 다음에 대가족이 사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층과) 마찬가지로 벽과 바닥은 어두운 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연회장은 좀 심플하게 꾸몄어요. 유아방 옆으로 작은 욕실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유아방에 침대가 진짜 많죠? 종류별로 2개씩 꺼내뒀습니다.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실내 가구 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외관에 조명을 달아주고 대망의 집 망가뜨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사용한 팩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성입니다. 팩의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유산, 삼가 죽음, 뱀파이어 이 3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내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세대 주택팩에 얼룩 아이템이 아주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난 지저분한 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세대 주택팩이 굳이 없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좀 냄새가 나게 생겼죠?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하지만 이 성이 버려진 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버려진 건 아니지만 이게 칠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겨서 계속 더럽히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은 죽은 담쟁이 덩쿨로 건물을 뒤덮어줬습니다. 이제 여기만 칠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몰락한 왕조의 저택은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월 17일까지인 할인 기간과 5% 추가 할인 코드 안판단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곧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